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토지 주택 분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발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연구를 저희가 들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김태환 정의정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그 비주택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환 박사님 발표해 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네. 공유한 다음에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 혹시 잘 보이, 보입니다. 예,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박사수료생 김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번 연구 주제로 비주택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행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연구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 취약 가구 같은 경우는 취업난 또는 주거난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빈곤과 사회적 단절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거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비주택 거주 주거인 같은 경우는 주거 시설의 어떤 열악한 조건 때문에 채광, 조망, 사생활 보호 등에 취약하며 또한 노후 시설물이나 주변 입지 여건 등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 및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서울시와 전국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들에 대한 비율과 서울과 전국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한 규모에 대한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최저 주거 기준 가구에 대해서는 뭐 꾸준히 좀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비주택 거주 가구의 규모 같은 경우는 반대로 2015년부터 1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주거 기준 가구 중 비주택 거주 가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서 국토부의 비주택 유형 거주자의 주거 지원 정책 실행을 위해서 해당 가구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에 대한 입주 의사와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에 앞서서 본 연구에서는 비주택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1인 가구의 어떤 연령별로 상이한가를 좀 주목을 해서 좀 더 분석을 좀 자세히 진행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론적인 논의들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이외에 거처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및 고시텔 등의 어떤 다중업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형태의 거처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개념에도 살펴볼 수 있듯이 비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저희가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어떤 거주 공간에 대한 좀 개념을 좀 이탈한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해당 공간을 거주하는 거주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어떤 문제점에 좀 직면해 있는 상황들을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급 차원에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임을 좀 상기해 보면 해당 거주 공간들에 살고 있는 비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 안정 및 개선을 위한 이들을 위한 좀 공공임대 주택 지원의 필요성이 좀 보다 증가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를 검토를 해 봤는데 비주택 거주 가구들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좀 다소 좀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의향 역시 좀 상대적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영향 요인들은 좀 있었었는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영향 요인들은 뭐 역시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좀 미흡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의향과 관련된 요인들을 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도로 다시 좀 재구성해 봤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공공임대주택의 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구주의 성별, 혼인 여부, 교육 수준 등의 어떤 가구 특성과 해당 시설 거주 시설의 어떤 최소 주거 면적 등 주거 특성 및 그리고 다음으로 가구 주거를 영유할 수 있는 주거 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지원 및 제도적 특성 등이 입주 의향에 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1인 비주택 가구의 1인 가구에 좀 주목했던 이유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일단 일반적으로 일반 가구 내에 발생하는 주거 이동의 원인이랑 좀 다르게 좀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좀 주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 이동 같은 경우가 가구의 어떤 생애 주기의 결에 따라서 같이 좀 이동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출산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구의 어떤 구성들이 변하게 되면 본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처를 좀 이동할 수 있는 유인들의 어떤 폭이 커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비주택 1인 가구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좀 가구 생애 주기와 같은 일반적인 가구들의 주거 이동과는 좀 음 음 다른 어떤 원인을 갖고 있을 거라 좀 생각해서 했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는 2017 년에 조사된 주택의회에 거쳐 주거 실태 조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총 분석에 사용된 샘플은 6,809 가구로 청년층 2,648 가구, 중장년층 2,227 가구, 노년층 1,934 가구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사 유무로 설정을 했었고요. 독립 변수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에서 좀 구성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구 특성과 거처 특성, 그리고 지원 및 제도 특성으로 구분하여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어떤 분석 내용들은 왼쪽의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시는 거는 본 분석을 좀 더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분석 절차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비주택 거주자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해당 내용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세 연령별로 비주택 거주자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대한 영향 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해당 분석 결과에 따라서 비주택 거주자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어떤 정책적인 시사점을 좀 내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음 분석 결과입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주택 거주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대해서 전체 어떤 집단에 대해서 영향 요인을 분석했었는데요. 좀 살펴볼 만한 내용들로 몇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공임대 주택 입주 의향에 관해서는 노년층에 비해서 청년층과 중장년층 거주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확률이 좀 달라짐을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연령별로 1인 가구의 어떤 거주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향이 연령별로 좀 상이할 수 있음을 좀 나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고요. 또 하나는 성별로 봤을 때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이 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우 범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난 어떤 안전한 지역을 선호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빗대어 봤을 때 비주택 거주가 뭐 판자촌이나 뭐 고시텔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통 유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해서 이 입주 의향이 좀 더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좀 해석을 해 봤습니다. 음. 다음으로 좀 앞서 뭐 청년층과 중장년층, 노년층 이 세 연령별로 비주택 거주 1인 가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의향 영향 요인을 분석을 해 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의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나 어떤 뭐 부정적인 영향이 좀
조금은 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좀 분석하여서 정리하여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좀 보려 해서 주로 살펴보려 했었던 연구 질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비주택 1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 의향에 영향이 미치는 요인들은 좀 연령별로 상이한가를 좀 주로 살펴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상이함을 좀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표를 보시면 연령별 비주택 1인 가구들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형에 좀 약간 부정적인 요인들을 좀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좀 정리해 봤었는데요. 청년층 같은 경우는 주거에 대한 정보 및 상담 경험 등이 오히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영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같은 경우는 수도권 거주 여부가 다른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량에 영향을 좀 부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청년층부터 살펴보면, 청년층 같은 경우는 주거 관련 정보 획득 경로가 꼭 정부만이 아닌 다른 기타 플랫폼들이나 인터넷 등으로 확장하여 정보 검색 능력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저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에서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기반 공공임대주택이 갖고 있는 기반 시설의 어떤 부족이라든가 낮은 인테리어 품질 등이 임대주택의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면서 이들이 좀 더 입주 의향을 좀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년 1인 가구의 입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관련 정보만이 아닌 이를 위해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등의 입주 관련 연계될 수 있는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좀 제공을 하여서 보다 이들의 좀 약간 관심이나 의향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중장년층과 노년층 같은 경우는 수도권 거주 여부가 무엇보다 공공임대주택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갖고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는 다른 무엇보다 연령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비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1인 가구 분들은 다른 1인 가구에 비해서, 같은 동연령대의 1인 가구에 비해서 좀 소득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비수도권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일부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어떤 70~80% 정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어 다른 비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부담이 비수도권에 비해 이들에게 보다 좀 집중적으로 과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 방안 등을 좀 확대 개편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조사된 해당 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모두 포함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향 요인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층 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이라기보다는 청년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것들에 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이 데이터들이 사실상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부분이어서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면밀하게 살펴볼 수가 있다면 지금 연구보다는 좀 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손성규, 이경주, 권일 박사님이 쓰신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외식 업종 개혁 및 폐업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발표가 끝나고 토론을 할 예정이니까 토론자분들은 그때 좀 궁금하거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성규 박사님 좀 발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혹시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한국교통대학교 석사과정 손성규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 자료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 이제 발생으로 이제 이전과 이후에 외식 업종의 개업, 폐업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실증 연구를 하였습니다. 순서는 이와 같고 배경은 이제 우리나라는 지하철 개통과 함께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이제 역세권의 경우는 상업 및 주거 등 다양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사회적 거리 등과 같은 방역 대책과 외부 활동의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따라 실제 대중교통 이용량도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이제 역세권에서의 유동인구가 감소하였다고 의미할 수 있고 그리고 이는 이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 업종마다 피해 규모가 다르지만 외식업종의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량 감소와 주거지 주변에서의 소비 증가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역세권 상권에서도 카드 결제 건수가 약 50%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세권뿐만 아니라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는 외식업종의 이제 매출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겪어오고 있고 이에 따라 역세권에서 발생하는 폐업은 해당 역사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속될 경우 지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한 목적은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서 외식업종의 기폐업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범위는 서울시 지하철 2호선으로 하였고 역세권의 범위는 이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500m로 설정하였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 1년을 동일한 기간으로 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가 이제 이후 기간이고 2019년부터 20년까지가 이전 기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한 자료는 이제 지방행정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이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이 데이터는 190개 업종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고 인허가 일자와 폐업 일자 위치 정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원시 자료에서 위치 정보가 누락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소 정보를 통해 지오 코딩하여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이제 서울시 2호선 역세권에 해당하는 점포를 추출하고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기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외식업종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은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 상권 분석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생활 밀접 업종에 기반하여 인허가 데이터와 대조하여 이렇게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연구 방법으로는 T 검정을 사용하였는데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두 집단 간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심 극한 정리에 따라 역세권이 2호선이 51개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였고 이에 이제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에 역세권 단위로 개폐업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폐점 역세권의 개폐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외식업종의 개폐점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개업 같은 경우는 이제 TV 값이 0.369이고 0.05보다 큰 값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같은 경우에도 발생 이전보다 이후에 평균이 감소하였고 이는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개업이 줄었다고 나타낼 수는 있으나 이제 코로나 발생 이후에 개업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코로나 발생 이후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는 외식업의 급격한 개업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폐업 같은 경우도 기업과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발생 이후에 평균 또한 감소하였습니다. 모두 개업과 폐업 모두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였을 때 그렇게 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상관관계를 보았을 때는 그 발생 이전과 이후 개폐업 모두 상관관계가 있었고 폐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세권의 외식업종의 개폐업은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외식업의 변화인데,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식업종의 급격한 개폐업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매출에 대한 피해는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외식업종의 피해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개업이나 폐업에 대해서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계획의 재평가는 현재 역세권은 고밀도로 계획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역세권은 서울시의 발달 상권이나 골목 상권 등 다양한 상권 유형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고려하여 역세권과 동시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한계점은 외식업종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곳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코로나 발생 이후 기간을 세분화와 기간을 연장하여 개폐업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개폐업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고, 확산 시기에 따라 분할하여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공유를 좀 풀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 손성규 발표자님께서 비디오 화면 혹시 켜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토론을 할 때는 얼굴을 보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네, 힘들지 잠시만요. 않으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태환 박사님과 손성규 발표자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한 발표는 이제 우리 1인 가구, 특히 이제 비주택 1인 가구가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를 할 때 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또 하나의 이제 발표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그 외식업종이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는 뉴스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실증해서 정말 개점이나 개업이나 폐업하는데 영향을 줬는가라고 하는 연구를 시행을 하셔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민 교수님께서 두 발표자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코멘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대학교 남궁입니다. 일단 지각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일단 처음으로 그 비주택 1인 가구 공공주택 입주 의향 실증 연구에 대해서 발표 잘 들었고요. 최근 이렇게 1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공공임대주택도 이제 이슈긴 해서 굉장히 재밌게 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거 주거 실태 조사를 사용하신 거죠, 김태환 박사님. 2017년을 사용하셨는데 더 최근 자료도 있는데 2017년 데이터를 사용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대한 것을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근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이 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 의향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데이터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넣지 못하신 건지,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임대주택은 이 자격이 돼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소득 기준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 안에서는 모든 그 설문조사 대상으로 넣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득 기준을 자르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 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연구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도 좀, 거기에 대한 이제 고려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요. 이 결론이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 정보 상담 경험이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에. 그런데 오히려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 정보 상담 경험이 그 입주 의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나와서 아마 뭐 그 정책적 시사점에 뭐 이렇게 쓰셨을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좀 재밌었고 다른 또 하나는 생활 도움 필요성도 부정적 영향이 나온 거는 결국엔 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의향이 더 적은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실 때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연령별로 비주택 1인 가구를 연령별로 이제 살펴본 게 굉장히 재밌었고 그리고 이 결과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잘 논문 패키지에 이렇게 논문 게재를 하시면 나중에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드려도 괜찮을까요, 교수님? 네, 예, 답변해 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일단 관심 있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 중에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2017년도 왜 주거 실태 조사를 썼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해당 데이터가 일반적으로 매년 국토부에서 나오는 주거 실태 조사를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주거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을 해서 2017년 데이터가 그나마 제일 최근에 있던 데이터였었거든요. 좀 최근에 게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왜 근린 환경 같은 거는 왜 포함을 안 했냐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사실 이거 설문항의 한계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너가 만약 어느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고 싶냐라는 어떤 설문항이 있었다고 그러면 해당 주소를 통해서 뭐 지역 코딩을 통해서 뭐 관련 주변에 어떤 뭐 시설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좀 면밀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으로 거기 있는 설문항이 좀 한계였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으로 봤을 때는 왜 연령별로 나누지를 못했냐 사실 그건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샘플 값이 좀 약간 좀 부족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일단 비주택 거주자라는 것 자체가 제가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게 좀 의향이었잖아요. 그리고 비주택 거주자 1인 가구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취약계층에 해당될 수도 있고 이들이 좀 약간 기본적으로 소득 구간이 좀 낮은 사람들일 거라고 취약계층이라고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소득별로 자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좀 표본값 때문에 일단 그 연구 집단 분석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또 뭐였지? 몇 개가 있었지? 그리고 그 결과 부분에서 예, 그 예. 생활도움 필요성, 예. 이제 저그 생활도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솔직히 좀 분석을 결과를 살펴보니까 솔직히 저 예상과는 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보 상담을 했는데 이게 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냐. 그리고 독립생활 필요성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봤었는데 아직 지금 연구가 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일단 잠정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판자촌 서울의 동자촌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판자촌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례 연구 조사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들이 각각이
좀 주거 취약 계층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기는 커뮤니티나 공동체 의식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 이게 만약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공동체를 이탈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갖고 있는 커뮤니티의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개인적으로는 부담이 있어서 '이탈을 좀 꺼려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해석을 해 봤었는데, 이건 쪼금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어서 예 좀 더 예 말씀 주신 코멘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면밀히 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같은 연구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박기덕 박사님께서 그 김태한 그 박사님께 그 관련 그 발표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해 주시면 예 연결해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이 됩니다. 자, 박기덕 예 박사님께서 예 좀 발제를 해 주시면 질문을 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경기주택도시공사 박기덕입니다. 먼저, 예, 재밌는 주제로 잘 들었습니다. 먼저 목적이랑 어떤 비주택 유형 거주자들의 지원을 이제 공공임대주택 수요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였다. 이런 연구 목적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예, 굉장히 필요한 연구를 잘 진행을 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것 중에 이제 연구가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 그 질문이나 이런 코멘트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비주택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일 최상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오피스텔, 최저 주거 기준을 이제 상회하는 예, 오피스텔과, 그리고 최하,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나 뭐 판잣집, 이런 거 굉장히 차이가 크게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맨 처음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 부분을 이제 나눠서 먼저 그 차이를 먼저 보고, 그리고 회귀 분석을 돌릴 때도 이 부분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면은 결과가 상당히 바이어스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견이 있으시면은 조금 들어보고 그 뒤에 코멘트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 비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박사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최상위는 오피스텔도 있고 밑에는 뭐 판잣집, 비닐하우스, 뭐 공장의 일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유형에 포함되는 개념들은 그렇긴 한데, 해당 설문항에 봤을 때는 이제 비주택 유형을 어 살펴보면은 호텔이나 객실 같은 거라든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고시원, 고시텔, 그리고 뭐 일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PC방, 만화방 이렇게밖에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말씀드렸던 뭐 지적해 주셨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이 지금 여기 설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좀 레벨이 그렇게 막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비닐하우스라든가 어떤 뭐 고시촌 같은 경우는 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 오피스텔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그렇게 극명한 차이는 아닌 것 같아서, 해당 뭐 집단을 좀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좀 고민도 한번 있었긴 있었었는데, 일단은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좀 진행을 해 봤었고요. 말씀하신 사항들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 유형들은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이 없었군요. 예,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조금 이제 나눠서 이제 코멘트를 조금 드린다고 한다면은 어, 그 리터처 리뷰 부분에 조금 보니까 어떤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하고 약간 어떤 최소 주거 기준하고 약간 그 혼합된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최소 주거 기준은 이제 주거 면적이랑 뭐 필수 시설, 그리고 뭐 구조 성능 뭐 요런 걸로 이제 나눠지는 건데, 그거랑 이제 주거 취약 계층이라고 한다면은 뭐 최근에는 뭐 신혼부부, 청년들 포함해서 어떤 이런 수혜 계층의 다각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구분해서 이제 표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강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다른 그러니까 일반 주거민들의 어떤 생애 주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지적하신 부분, 네, 굉장히 좋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어떤 메소돌로지 부분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매저했냐에 대한 부분을 이제 표로 표현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떠한 문항을 이용해서 어떠한 것을 측정을 해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으면은 이제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입주 의향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어떤 물음에 예, 아니오로 대답을 했는지, 예. 아니면은 또 아까 같이 그런 구분된 것들에 대해서도 그 비주택 유형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그리고 어떤 연령을 나누는 기준, 60세 이상을 노년층으로 보고 이제 하셨는데, 그리고 뭐 청년도 뭐 나름의 기준으로 이제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분석의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어떤 주거비 부담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그 자신의 소득 대비 뭐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설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부담에 대한 인지라든가 그런 어떠한 문항을 써서 예, 이러한 주거비 부담을 측정을 했는지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면은 예,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떠한 문항으로 뭐를 측정했는지를 이제 명시를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해가 없고 예,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음,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과가 조금 의외로 많이 나와서 좀 해석하기 좀 애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어,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결과에 맞는 좀 시사점이 제대로 도출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에게 주택 관련 정보뿐만 아니고 뭐 금융 지원이나 입주 관련된 뭐 정보들의 추가 제공이 필요한 거는 뭐 청년, 뭐 중장년, 뭐 노년층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정보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결과가 청년들한테 실제로 뭐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입주를 희망하지 않는 걸로 이제 나타났다는 결과가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인지 사실 예, 그 부분도 약간 의문이 있고요. 또 결과가 또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적을수록 적게 인지할수록 예, 뭐 입주 의향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은 사실 설득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기존에 있던 리터러처 리뷰도 되게 상반되는 연구 결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생각하기에는 어떤 그 분석에 있어서 조금 이제 빠진 변수들이나 뭐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예, 이렇게 좀 정교하게 분석을 하면은 더 좋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년층하고 장년층의 소득이 뭐 줄어들면서 주거비 부담이 높아진다. 뭐 이러한 표현도 쓰셨는데 중장년층은 사실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사실 소득이 제일 높은 구간이거든요. 청년이나 노년층에 비해서. 네,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표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다듬어서 하시면은 예, 뭐 주제가 워낙 좋고 예, 재미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예, 결과가 잘 나온다면은 충분히 좋은 논문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 이렇게 예, 판단이 듭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줄 것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뭐 내 나름대로 방어를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싶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계속 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도 계속 고민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그 메소드 같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듬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지금 사실 제일 고민 중인 게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이 제일 고민 중이긴 합니다. 사실 뭐 보셨다시피 분석 결과가 많이
통상적으로 아니면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결론들과는 좀 약간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주로 아마 컨트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제가 뭔가 분석을 좀 잘못 실시를 했던 건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분석을 여러 번 해 보긴 했었거든요. 같은 방향으로 했었는데 결과가 계속 그렇게 나와서 이게 좀 사실은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중요한 건 공공임대 주택 입주 의향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사실 많이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컨트롤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 그런 방향들을 좀 많이 참고를 해서 이론적인 논의랑 또 같이 좀 연계를 할 수 있게 좀 구성적으로 좀 탄탄하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그 비주택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임대 주택들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실효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이 연구를 보면서 저는 이제 주거 쪽을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된 좀 현황 분석이 포함되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며 또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어떠한 지원책들이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이 현재 실제로 입주를 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현황 분석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는 이제 결과를 해석할 때 조금 구체적으로 지금 계속 강조되는 게 금융 지원이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앞에 현황 분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금융 지원이 뭐 어떻게 필요한지 모르고 그냥 추상적으로 아 금융 지원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이제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굉장히 잘 알지만 이제 읽는 사람은 잘 모르기 때문에 금융 이런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현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뒤에 결론과 연계해서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또 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발표를 했었던 그 손성규 발표자님의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외식업종 개업 및 폐업 변화에 관한 실증 연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굉장히 외식업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이제 실효성 있는 아주 현실과 관련이 깊은 연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남궁미 교수님부터 연구에 대한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발생 전후 이후 외식업종 개업 및 폐업에 관한 실증 연구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폐업이 요즘에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는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뭐 데이터를 모으거나 이제 분석을 하시는데 노력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역세권 12,000개 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 에 대한 상관 분석을 하셨는데, 이제 일단은 뭐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연구 주제는 너무 좋지만은 좀 이제 분석을 저희 이 역세권 뭐 중심으로 이렇게 폐업을 보셨으니까 지하철 이용객 수와 아니면 그 폐업의 상관관계 이렇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조금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하셔서 단순히 뭐 개업의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관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이런 이동량을 좀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와 뭐 폐업의 관계가 있는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그런 지하철 이동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을 거예요. 확실히 줄었고 거기에 대한 뭐 폐업이 이루어졌는지 조금 이 스토리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보면은 논문의 조금 완성도가 더 이게 디벨롭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데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답하실 거 있으면은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따로 없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실 거 없으시면 예, 또 박기덕 박사님의 예, 질문이나 코멘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제 19에 따라서 뭐 외식업, 역세권의 외식업이 이제 개폐업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이제 파악을 하신 건데, 지금 논문에서는 이제 못 봤었고 이제 발표하시면서 언제 시점과 언제 시점을 비교를 해주는지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뭐 2019년에서 2020년, 뭐 2020년에서 2021년 이렇게 1년을 같은 기간을 이제 측정을 했다 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측정을 하셨는지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그 코로나 발생 이전 기간이 이제 19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고, 그다음에 발생 이후 기간이 20년 1월부터 20년 12월까지입니다. 예, 먼저 저희 코로나 발생한 게 그죠? 네. 발생을 한 거는 뭐 시점에 뭐 어떤 이런 뭐 약간 논의가 그 컨트로버셜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2019년 2월에 와서야 그 저희가 이제 뭐 실질적인 타격 그리고 뭐 한 3월에 와서야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 좀 선행 연구를 참고를 해가지고 주로 언제부터 언제를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보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를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발휘한 시점인지 뭐 이러한 선행 연구를 자세히 보고 좀 그걸로 뒷받침을 해서 전후를 구분을 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일단 논문을 이제 작성을 하실 때 정확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예,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좀 더 이 기준으로 아니면은 요 기준을 이용을 해서 뭐 이전과 이후를 이제 나누었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남궁미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이제 t-테스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비교를 하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더해서 좀 더 이제 어떤 어, 연구를 더 발전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어떤 그 외식업이 개폐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변수들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통계 모형을 이용해서 이걸 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앞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논문에서는 있지 않았지만 제가 읽으면서 그러니까 발표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떤 음식점이라도 배달을 많이 하는 배달업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타격이 적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고 이러한 현상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뭐 한계점에 넣어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연구를 발전시킬 때 이러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더 좋은 연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네. 네, 대답하실 부분이나 뭐 코멘트 있으시면은 발표자님께서 예,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잘 컨트롤해서 고려해서 좀 더 잘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연구가 조금 더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발표자님들의 의견에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더 연구를 좀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권 분석을 할 때 역세권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유흥가라던가 아니면은 큰 대형 상권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그 타격이 컸고
그와 반대로 동네 상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격이 좀 적었다라고 하는 게 많이 이제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번역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뭐 크게 타격이 없었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상권을 조금 더 다변화해서 지금처럼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뭐 동네 상권이라던가 아니면 대형 상권 아니면은 뭐 대학가 상권 뭐 여러 가지 상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권별로 코로나19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 업종별로는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뭐 배달이 많은 외식 업종부터 시작해서 어떤 업종별로도 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료 모으는 것도 힘들었고 또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면 퍼블리시 할 수 있을 정도로 연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2시 반 전에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비주택 1인 가구의 공공임대 주택의 입지 의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또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외식 업종의 개업 및 폐업에 관한 연구에 대한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발표해 주신 또 그 발표자 분들 그리고 또 우리 토론해 주신 토론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과 박사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의 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